현재 한국을 상대로 연일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 중국 네티즌들이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사상 초유의 소식에 그야말로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유럽연합과 영국이 서로 앞다퉈 한국과 전방위적인 동맹 구축에 나서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극렬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상상치도 못한 궁지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4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포브스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다음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1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국의 포병부대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영국의 안보가 지난 수년간 평온한 나날을 지속함에 따라 결국 영국 정부가 이로 인해 군비 증강과 군연대화 사업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영국의 포병부대만 하더라도 한때 세계 최고였다가 이제는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AS-90 자주포를 영국 정부가 최근까지 보유할 정도로 극심한 전력 약화를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영국의 포병여단에는 86,000명이라는 막대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운용할 전략 자산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86,000명의 병력과 3개 연대로 구성된 영국의 포병여단에는 고작 89대의 AS-90 자주포와 114대의 L118견인 곡사포를 비롯해 35대의 M270 다연장 로켓 발사기만 보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 전략 자산 모두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실전 배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영국의 노후화된 포병 무기 한 대에 무려 361명의 병력이 배치될 정도로 영국의 포병 전력이 상당히 허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러한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국 포병여단을 세태로부터 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세태를 되돌릴 수 있었다. 영국 육군은 우크라이나에 점점 더 많은 자주포를 기증하고 있으며 런던 정부가 마침내 새로운 총포와 발사대 도입에 돈을 쓰도록 효과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으로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포병 무기를 최신 무기로 바꾸려는 영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영국 정부가 포병 부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의 나토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구형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나눠주었는데 이는 한국으로부터 더 나은 자주포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다. 그것은 영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나토의 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을 통해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K9을 대적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인 성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 또한 이러한 전철을 똑같이 밟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매체인 포브스는 영국이 그동안 보유해왔던 AS-90은 포신 길이가 39구경에 불과한 반면에 K9 자주포는 52구경에 달할 뿐만 아니라 사거리 또한 19마일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영국 정부가 다른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선택하고 나선 것은 이제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영국이 폴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르고 또한 두 가지 요건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K9을 두드려도 전혀 놀라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유럽연합 또한 마찬가지로 기술 강국과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두고 마치 유럽연합의 맹주로 대할 만큼 전방위적인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연일 본물을 이루면서 한국을 상대로 상식 밖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5일 말레이시아의 유력 매체인 말레이시아 다이제스트는 아시아의 최고 경제 강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두고 유럽연합이 다방면에 걸친 동맹 구축과 특혜 조치를 내놓고 나서면서 흡사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인식될 정도로 엄청난 국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국민과 자국 정부 또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매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맹 구축이 나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맹 구축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매체는 유럽연합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아시아 국가들은 제쳐두고서라도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는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나선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2012년에 유럽연합이 EU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상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지난해 5월에도 유럽연합이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을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례원으로 받아들인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맹이 그저 단순한 의미로 그치지 않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06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비롯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이 별도로 경제동맹체를 구축한 유럽 자유무역연합을 통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야말로 유럽 대륙 전체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사활을 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맹이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와 혁신 분야에서도 끈끈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심지어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긴밀한 협력을 펼쳐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매체는 이미 지난 2006년에 한국과 유럽연합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은 이후 나노와 바이오를 비롯해 ICT와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이 같은 광범위한 협력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환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시대가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최첨단 기술 인프라를 갖춘 한국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른바 선진시장을 확보한 유럽연합이 다방면에 걸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를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맹에 있어서 가장 부러운 분야는 따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러 갈등과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크나큰 안보 불안에 놓인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사상 초유의 방위 협력을 맺고 나서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에 소속된 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을 통해 K9 자주포와 흑표전차는 물론이고 FA-50 경전투기까지 도입함으로써 자국의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가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정부도 이에 뒤질세라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매체는 한국과 다각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나선 유럽연합이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예우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쉥겐 지역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에서는 이들 국가에 머무는 한국 시민들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 국민이라면 쉥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유럽 국가들을 90일 동안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고 심지어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과 루마니아를 비롯해 벨라루스와 세르비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럽 대륙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며 매우 크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매체는 아시아 한켠에 있던 한국이 오늘날 유럽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는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갖은 역경과 시련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왔던 한국 국민들의 남다른 기상 덕분이었다며 말레이시아 사회가 이를 제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보도는 수많은 악전 고투 속에서도 강대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인류 국가를 향해 달려온 우리의 저력이 전 세계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